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휴대폰 용어, 그러니까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유심 기변 이 세 가지 용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제 뭐 대리점 가서도 하고 판매점 가서도 하고 또 지금은 뭐 T다이렉트나 아니면 각각의 KT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샵들이 있잖아요. 다이렉트 샵 같이. 이제 알뜰폰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제가 그래도 용어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만 좀 더 어떻게 본다면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보편적으로 저희가 SKT를 이용하다가 KT를 이동을 하거나 Edge U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번호 이동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A라는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그 A라는 번호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통신사를 바꾸는 거를 번호 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통신사는 그대로 있고 단말기 자체만 새로 이제 구매를 해서 진행하는 거를 기기 변경이라고 진행을 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뭐 공시지원금이나 선택 약정 같은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할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기 변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기 변경은 기기 변경인데 기기 변경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고 단말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자급제 핸드폰을 살 수가 있죠. 통신사 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급제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구매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중고 핸드폰 혹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사는 핸드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거래하게 된 폰으로 같은 경우에는 유심기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기 변경의 일종인데 유심으로만 그냥 아예 기존 상태 그대로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유심만 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유심 기변이에요.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중점을 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일단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V40 핸드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Edge U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입 조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 요금제 T플랜으로 인피니트 요금제로 가입했을 때는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그때 공시지원금이 약 69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출고가에서 69만원을 빼고 제가 내야 되는 단말기 할부 원금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을 내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통신사를 이동하면서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V40이라는 핸드폰을 3월 중순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거는 번호 이동, 그리고 유심기 변 전에 기기 변경이라고 하면 통신사는 만약에 제가 이제 예시예요. 이 동일하게 뭐 V40을 쓰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다시 기기를 변경하고 싶은 혹은 기기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시점에는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죠. 뭐 오류가 나거나 혹은 쉽게 하면 그냥 기변증이라고 표현할게요. 기기 변경을 하고 싶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하는 조건에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또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이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통신사를 끼고 살 경우에는 기기 변경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하지만 그렇게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중고나라나 아니면 뽐뿌 아니면 이제 휴대폰만 또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휴대폰을 구매한 후에 이제 유심 기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심 기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남은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심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우리가 신용카드도 보면
IC칩이 있는 것처럼, 금융칩이 있잖아요. IC칩이 있는 것처럼 이 유심에 IC칩에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가입자 명의의 정보들, 뭐 휴대폰 번호도 있겠고, 또 이제 금융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쪽에 또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본인만 이제 초기화를 하더라도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또 정보가 입력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유심에는 주소록도 500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500개까지 입력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영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체, 그러니까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소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유심만으로 유심 트레이를 열고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유심도 사이즈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심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유심의 사이즈는 최근에는 나노 유심을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폰이 아닌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유심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유심 사이즈고요. 나노 유심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나노 유심 사이즈, 나노, 마이크로 유심. 근데 이 마이크로 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휴대폰을 변경할 때, 유심 기반을 할 때, 아, 유심을 그럼 대전 가서 새로 사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대리점 가서 내가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나노 유심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노 유심을 새로 발급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SK텔레콤 기준으로 7,700원 주고 이 옆에 있는 나노 유심으로 새로 발급이 됩니다. 네,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퍼 보면요, 이게 커팅하는 법이에요. 마이크로 유심에서 이 사이즈죠. 이 마이크로 유심에서 나노 사이즈로 커팅을 할 수가 있죠. 이쁘게 커팅을 한다면은 물론 깔끔하게 따로 뭐 7,700원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커팅한 유심을 가지고 잘 저희가 유심 트레이에 집어넣고 사용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고요. 제가 한번 커팅을 해놓은 거, 지금 영상에서 커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직 그렇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놓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좀 무리가 있고요. 유심을 커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여기 있네요. 다행히. 이거요. 이게 정상적인 유심은 아니었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심을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서 이렇게 쓸 겁니다. 요런 유심이었죠. 예전에. 요런 유심이었는데, 커팅을 해서 이렇게 모양은 안 이쁘지만 나노 유심으로 썼고 정상 잘 작동이 됐던 거예요. 유심 기변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에요. 볼게요.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지금 뭐 통신사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가 보이시죠? IMEI 번호도 보이고요. 제가 일부러 가립니다. 다 공개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유심을 기변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 유심이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정보값이 다르게 나와야지만 맞겠죠. 자, 유심 기변 한번 할게요. 유심 기변할 때
필요한 게 꼭 있어요.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찔러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핀이 필요합니다. 이 핀은 사실 뭐 없으면 뭐 클립 같은 걸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립이 좀 얇아야겠죠. 이 규격 이하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뭐 바늘로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권장을 하진 않아요. 바늘은 오히려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트레이 쪽에 이렇게 넣어서 살짝 눌러줘요. 아이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심 트레이가 이렇게 빠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폰은 G6고요. 워낙 유심기변을 이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유심 상태가 좋지 않죠. 굉장히 이 폰 저 폰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심 트레이에서 유심 빼고요. G6는 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심 트레이가 자고장 나요. 조심해서 진행해야 돼요. 지금 한 손으로 제가 빼다가 실수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시 유심을 넣어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넣습니다. 딱 보면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제 그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 찾아서 잘 넣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심 트레이에 삽입을 해줘요. 꾹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유심카드가 장착이 되면 핸드폰 자체는 거의 재부팅이 돼요. 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나온 폰들은 알아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재부팅이 돼서 그 유심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매핑이 되면 좋겠지만 잘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3번, 뭐 최대한 5번 정도 더 이제 진행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5번 이내에는 거의 이제 뭐 단말기나 유심의 문제 혹은 이제 신호의 문제만 없다면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한 번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서비스 안됨이라고 잠깐 밑에 나왔었죠. 지금 저는 참 유심에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락을 제가 풀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락을 걸고 쓰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단말기 분실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락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펜터를 풀게요. 정보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위에 보면 통신사 정보가 안 떴죠.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특히 안테나 부분도 계속 안테나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실패를 했어도 휴대폰 정보에 들어가서 내 휴대폰 번호들을 보면은 이 유심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떠요. 통신사는 연결이 되지 않아도 아까 번호와 다르죠. 이 유심히 가지고 있는 번호는 뜨고요. 일단 저희는 정상적으로 통신사 쪽하고의 신호를 받고 이 기기와 유심과의 정상적인 작동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할게요. 거의 두 번째, 뭐 아무리 늦어도 보편적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그 서비스 안됨이라고 뜨게 된다면은 바로 그냥 재부팅을 해주세요. 하고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비행기 모드를 다시 해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재부팅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한데 잘 진행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부팅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다시 키기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유심변을 하게 되면
아까하고 동일하게 유심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제한에, 그러니까 다른 유심 카드에 대한 사용 제한의 비밀번호를 풀어냈고요. 또 풀었죠. 예, 통신사 보이시죠? SKT라고 뜨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의 일기예보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다른 휴대폰으로 휴대폰 번호가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유심 기변을 할 수 있고, 지금 유심 기변은 3사가 그러니까 뭐 다 문제 없이 진행이 돼요. 단 노트 4 LTE 버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노트 4라는 단말기가 있어요. 그 시점 이후에 나온 폰들은 3사 이동 이제 그 번호에 대한 부분에서 유심 기변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SK 단말기에서는 그러니까 SK 유심에서는 SK 단말기로 나온 핸드폰만, 그러니까 단말기에 넘버가 있는데 뭐 G3나 G2 같은 폰들도 보면 뒤에 K, L, S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각 통신사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용폰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KT하고 SKT는 호환이 됐었어요. 근데 LG U 플러스만 호환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단말기에 대한 중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가 조금 더 이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제 유통이 됐던 거였는데, 그게 삼성 단말기 노트 4 LTE 버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3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LG폰 같은 경우는 G4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노트 4 LTE 버전 이후부터. 노트 4는 다 LTE 버전이, 아니, 그러니까 노트 4의 제품 중에서 이제 그 버전 이후부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외산폰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 기점을 떠나서 그냥 어지간한 부분들은, 외산폰 같은 경우는 LTE에 대한 부분들이 호환이 되냐 안 되냐, 주파수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LTE 밴드가 어떻게 또 영역이 열려 있냐라는 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사는 거의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들고 와서 등록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뭐 타사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폰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하면 2010,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2015년 이후에 출시된 폰들은 아예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4년이나 더 지난 폰들을 쓰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오래된 폰들을 유심기변할 때에는 U 플러스 단말기는 호환이 안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심기변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려도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조금 뭐한 네다섯 줄로 줄이자면, 유심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요금제나 아니면 나의 가입자 정보들을, 휴대폰 번호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신체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고장이 나면은 일단 고쳐야 될 거잖아요. 고쳐서도 쓸 수 있겠지만 아예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기에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심을 가지고 뭐 중고나 아니면 자급 제품을 샀을 때 유심은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기 변경 같은 경우에도 유심은 거의 다 재사용해요. 뭐 규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유심은 불량이 아닌 이상 재사용하는 경우들은 거의 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심 기변을 할 때는, 기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유심을 이제 활용하시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유심 트레이에서 이런 핀을 꽂아서 뺀 후에 유심을 넣고 보편적으로 2번 정도, 최대 많으면 5번 이내에 이제 통신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뭐 위치를 잘못 꼈는지. 잘못 끼면은 요즘 거의 들어가지는 않아요. 꼈는지를 잘 보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시면은 유심기변을 충분히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대리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더 나았겠고요. 마이크로 유심 같이 사이즈가 조금 큰 것들은 이 IC 정보가 있는 쪽에, 이 정보가 있는 쪽에 대한 테두리를 살려서 커팅을 하면은 사이즈에 맞게 커팅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의 유저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PDF 파일로 올려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좀 출력해 놓고 가끔씩 활용하면서 써요. 사이즈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할 때, 커팅할 때, 물론 이제 유심이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커팅하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매직으로 쓱 그어서 가위로 그냥 쓱싹쓱 자르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칼이 있을 때 칼로 대고 자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르고 나면 이제 약간의 다듬어야 할 부분들은 사포로 다듬어 주면 깔끔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시면은 무리 없이 기존 유심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 정도만 내용 설명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